살고 싶으면 나무 구멍 속으로 들어가요! 덥수룩한 수염의 남자가 눈보라 속에서 외쳤습니다. 대한민국 제5위 DS그룹의 구세라 회장. 평생 누구에게도 명령을 들어본 적 없는 여자가 낯선 남자의 고함에 몸을 구겨 나무 구멍 속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당신 누구야? 말해줄 수 없어. 전용 헬기가 절벽 아래로 추락한 날 밤 수억짜리 코트는 찢겨 붕대가 되었고 두꺼운 현금 다발은 불쏘시개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산속 거지처럼 사는 이 남자의 손이 너무나 정교했어요. 이 남자는 대체 누구일까요?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버텨낸 그 밤이 왜 두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버렸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재계 5위 DS그룹. 그 왕국의 꼭대기에 선 여자 구세라의 오늘은 하늘 위에서 시작되었어요. 헬기 안에서 구세라는 서류 한 장을 무릎 위에 펼쳐놓은 채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설악산 능선이 흰 눈을 뒤집어 쓴 채 날카롭게 솟아 있었죠. 수행원 2명이 좌석 끝에 꼿꼿이 앉아 침묵을 지켰어요. 기장이 교신을 확인하는 목소리만 낮게 울렸습니다. 구세라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입을 열었어요. 내일 이사회 구본태 전무자리 받고. 서류를 받아든 수행원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바꾸는 게 아니라 빼는 거야. 이사회 전에 처리해. 수행원이 아무 말 없이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구세라는 서류를 접어 가방 안에 밀어 넣었습니다. 창밖의 구름이 순식간에 짙어지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헬기 바닥이 갑자기 흔들렸어요.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쿵, 쿵, 쿵. 마치 무언가가 기체 아래를 주먹으로 두드리듯 충격이 연달아 올라왔죠. 기장의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엔진 이상 감지, 비상 절차 진입합니다. 구세라가 창밖을 보았습니다. 오른쪽 엔진 쪽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헬기가 기울었습니다. 수행원 한 명이 소리를 질렀죠. 회장님,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기체가 절벽 아래로 빨려 들어갔어요. 구세라의 몸이 좌석에서 튕겨나갔습니다. 눈보라가 사방에서 몰아쳤죠. 무언가 딱딱한 것이 왼쪽 다리를 강하게 쳤어요. 그 다음 순간 눈이 무릎까지 쌓인 비탈 위로 구세라의 몸이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폭발음이 울렸어요. 눈보라 사이로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구세라는 고개를 들었죠. 절벽 아래에서 검은 연기가 솟구쳤어요. 헬기는 없었습니다. 수행원들도 없었죠. 구세라가 일어서려 했어요. 왼쪽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프다는 느낌보다 아무 감각이 없다는 것이 더 무서웠죠. 구세라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일어나.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눈이 코트 깃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바람이 살을 내었죠. 구세라는 두 팔로 눈을 밀어내며 비탈 위로 기어오르려 했어요. 손가락이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몸에서 열이 빠져나갔죠. 세상이 하얗게 흔들렸어요. 구세라는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눈이 내렸어요. 소리도 없이 쉬지도 않고 산 위쪽 어딘가에서 다른 발소리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박도림은 오늘 아침 산토끼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어요. 더 근처를 맴돌던 녀석들이 죄다 반대편으로 도망쳐 있었습니다. 짐승이 피하면 이유가 있는 법이죠.
도림은 설피를 신고 밖으로 나왔어요. 산을 10년 가까이 살아온 사람의 발걸음이었습니다. 눈 위에 찍힌 흔적을 보았고 바람의 방향을 읽었죠. 절벽 쪽에서 무언가 타는 냄새가 났어요. 도림이 발걸음을 빠르게 했습니다. 비탈을 내려가자 눈 위에 코트 자락이 보였어요. 처음엔 옷가지인 줄 알았습니다. 가까이 가자 사람이었죠. 도림이 쪼그려 앉아 목을 짚었어요. 맥이 있었습니다. 다리 쪽을 보았죠. 코트 안쪽으로 피가 번져 있었어요. 도림이 망설임 없이 코트 자락을 잡아 찢었습니다. 손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출혈 부위를 찾아 천 조각으로 단단히 눌러 묶었습니다. 살고 싶으면 버텨. 아무도 듣지 않는 말이었어요. 그래도 도림은 말했습니다. 도림은 구세라를 등에 업었어요. 눈이 무릎까지 빠졌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바람이 정면으로 몰아쳤죠. 도림의 숨이 하얗게 뿜어져 나왔어요. 능선을 넘어 비탈을 내려가자 거대한 참나무가 나타났습니다. 수령이 수백 년은 된 나무였죠. 밑동에 사람 하나가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도림은 구세라를 그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자신도 몸을 구겨 넣었죠. 바람이 차단되었어요. 도림은 품속에서 부싯돌을 꺼냈습니다. 미리 모아둔 마른 이끼 뭉치에 불씨를 옮겼어요. 작은 불꽃이 피어올랐죠. 소나무 가지에서 긁어낸 송진 덩어리를 올렸습니다. 불이 살아났어요. 구세라가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나무 껍데기가 코앞에 있었습니다. 낯선 냄새가 났죠. 흙과 나무와 연기가 뒤섞인 냄새였어요. 구세라가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죠. 움직이지 마. 옆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구세라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덥수룩한 수염에 낡은 방한복을 입은 남자가 불빛을 조절하고 있었죠.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웠어요. 구세라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당신 누구야? 도림이 불 쪽을 보며 대답했어요. 묻지 마. 구세라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이 상황에 이 말투라니. 구세라는 숨을 고르며 다시 입을 열었어요. DS그룹 구세라야. 내 수행원들은 폭발했어. 아무 군더더기 없이 나온 말이었습니다. 구세라가 굳었어요. 입술이 달싹였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죠. 잠시 후 구세라가 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구조 요청을 해야 해. 신호를 보내든 사람을 내려보내든. 도림이 구세라를 보았어요. 폭설의 산사태 위험구역이야. 통신도 안 돼. 오늘 밤은 여기 있어야 해.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 DS그룹 회장이라고. 도림이 다시 불을 보았습니다. 대꾸하지 않았죠. 구세라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내 말 듣고 있어? 당장 연락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여기서 목소리 높이면 쓸데없이 열만 뺏겨. 구세라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분했어요. 평생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죠. 하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고 밖에서는 바람이 울부짖고 있었으며 눈앞에 있는 불이 지금 자신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온기였습니다. 도림이 구세라의 발 쪽으로 손을 뻗었어요. 구세라가 발을 끌어당겼습니다. 뭐 하는 거야? 동상? 손대지 마. 도림이 구세라를 보았어요. 눈빛이 딱딱했습니다. 발가락 감각 있어? 구세라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도림이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구세라의 발을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렸어요. 손으로 발을 감쌌습니다. 구세라가 버둥거렸어요. 이거 나 놓으면 발가락 잘라야 할 수도 있어. 구세라가 멈췄습니다. 도림의 손이 천천히 발을 감싸 체온을 전했어요. 구세라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분하고 불편하고 굴욕스러웠죠. 하지만 몸이 조금씩 풀렸어요. 불이 타닥거렸습니다. 나무 구멍 안에 온기가 쌓였죠. 도림이 가방에서 작은 금속통을 꺼냈어요. 뚜껑을 열자 소나무 껍질을 달인 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림이 그것을 구세라 쪽으로 내밀었죠. 마셔. 구세라가 통을 내려다보았어요. 색이 불투명한 갈색이었습니다. 냄새도 이상했죠. 이게 뭐야? 몸 녹이는 거야. 이런 걸 마시라고. 도림이 통을 도로 가져가려 했어요. 구세라가 낚아챘습니다. 천천히 한 모금 마셨죠. 쓰고 텁텁했어요. 하지만 뱃속에서 무언가 따뜻한 것이 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구세라가 통을 돌려주며 창밖을 보았어요. 어둠이 짙었습니다. 눈이 멈추지 않았죠. 구세라가 낮게 물었어요. 얼마나 걸려? 눈 그쳐야 알아. 하룻밤이야, 이틀이야. 도림이 하늘을 보았습니다. 구멍 밖으로 눈발이 사선으로 몰아쳤죠. 글쎄, 구세라가 눈을 감았어요. 수행원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오래 함께한 사람들이었죠. 손이 떨렸어요. 구세라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도림은 그것을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밤이 깊어졌어요. 불이 조금씩 작아졌습니다. 도림이 품에서 마른 이끼를 꺼내 불에 얹었죠. 그때 나무 구멍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낮고 굵은 소리였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죠. 구세라가 굳었어요. 도림이 천천히 손을 가방으로 뻗었습니다. 손가락이 작은 주머니를 찾았어요. 숟가루와 화약 가루를 섞은 것이었습니다. 도림은 그것을 나무 구멍 입구 쪽으로 조심스럽게 뿌렸죠. 소리가 잠시 가까워지더니 멈췄어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구세라가 작게 물었어요. 늑대야? 도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세라가 입술을 핥았어요. 대기업 회장이 산속 나무 구멍에 쭈그려 앉아 늑대를 피하고 있었죠. 코웃음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어요. 도림이 다시 불을 손봤습니다. 구세라가 도림의 가방을 물끄러미 보다가 틈새로 삐져나온 물건에 눈이 멈추었어요. 금속 손잡이가 달린 작고 정교한 물건이었습니다. 구세라가 손을 뻗어 꺼냈어요. 메스였습니다. 구세라가 눈을 가늘게 떴어요. 다음 순간 가방 옆 작은 칸에 꽂혀 있는 노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두껍고 낡은 노트였죠. 구세라가 펼쳤어요. 촘촘한 글씨로 빼곡하게 채워진 페이지가 나왔습니다. 증상, 처방, 경과. 정교하고 전문적인 기록이었죠. 구세라가 천천히 도림을 보았어요. 도림은 불을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죠. 구세라가 메스를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어요. 이거 장난감이 아니잖아. 도림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산속에서 이런 걸 들고 다니는 사람이 흔하진 않지. 도림이 구세라를 보았어요. 손을 내밀었습니다. 메스를 돌려달라는 것이었죠. 구세라가 도림의 눈을 똑바로 보며 메스를 건넸어요. 도림은 그것을 받아 가방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때 구세라의 눈에 현금 다발이 들어왔어요. 가방에서 쏟아지다시피 나온 것이었습니다. 출장용 긴급 자금이었죠. 상당한 액수였어요. 도림이 그것을 집었습니다. 구세라가 보는 앞에서 천천히 불 속에 밀어 넣었죠. 구세라의 눈이 커졌어요. 아! 도림이 아무 말 없이 또 한 묶음을 집어 불에 얹었습니다. 그게 얼마인 줄 알아? 여기선 불쏘시개야. 구세라가 말을 잃었어요. 돈 다발이 타들어갔습니다. 불이 환해졌죠. 나무 구멍 안이 조금 더 따뜻해졌어요. 도림이 불빛을 등지고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구세라는 타고 있는 돈을 한참 바라보았어요. 이 산속에서 돈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그 사실을 몸으로 알았죠. 밤이 깊어갔어요. 불이 타고 눈이 내리고 바람이 울었습니다. 나무 구멍 안에 두 사람은 서로에게 등을 기대지도 않은 채 그러나 같은 불빛을 향해 앉아 밤을 버텼어요. 새벽빛이 나무 구멍 입구를 희미하게 물들였습니다. 눈보라는 잠들어 있었죠. 바람도 숨을 고르는 시간이었어요. 도림이 먼저 눈을 떴습니다. 구세라는 벽에 기댄 채 입을 약간 벌리고 잠들어 있었어요. 제게 오이 그룹 회장이라는 사람이 이끼 냄새 나는 나무 구멍 안에서 코트를 덮고 잠든 모습이었죠. 도림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눈이 허리 근처까지 쌓여 있었어요. 하늘은 아직 어두웠지만 눈구름이 엷어지고 있었습니다. 도림이 하늘을 한참 올려다보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갔어요. 일어나. 움직여야 해. 구세라가 눈을 떴습니다. 순간 어디 있는지 몰라 두리번거렸어요. 그러다 도림의 얼굴을 보고 기억이 돌아왔죠. 지금 몇 시야? 해 뜨기 전에 출발해야 해. 눈이 다시 오기 전에. 구세라가 다리를 움직여 보았습니다. 간밤보다 통증이 달랐어요. 묶인 부위가 욱신거렸죠. 도림이 나뭇가지 2개를 꺼냈습니다. 칡넝쿨로 묶어 만든 조잡한 목발이었어요. 구세라가 그것을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이걸로 거두라고. 도림이 가방을 어깨에 올리며 대답했어요. 업어줄 수도 있어. 선택해. 구세라가 목발을 낚아챘습니다. 일어서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다리에 무게가 실리자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이를 악물었죠. 흔들렸지만 쓰러지지 않았어요. 도림이 말없이 앞장섰습니다. 눈길을 헤치며 가는 길이 만만치 않았어요. 구세라는 목발을 짚으며 도림의 뒤를 따랐습니다.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다리가 욱신거렸어요. 눈이 허벅지까지 빠졌습니다. 구세라는 입술을 꾹 다물고 걸었습니다. 도움을 청하지 않았어요. 도림이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걸음 속도를 구세라에 맞추고 있었죠. 능선 하나를 넘자 통나무를 쌓아 올린 작은 집이 나타났어요. 지붕에 눈이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굴뚝은 차갑게 식어 있었죠. 도림이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건조된 약초 다발들이 천장에 매달려 있었어요. 한쪽 벽에는 낡은 나무 선반이 있었고 그 위에 유리병과 작은 통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구석에는 돌로 쌓은 아궁이가 있었죠. 도림이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구세라는 벽에 기댄 채 방 안을 둘러보았어요. 여기서 혼자 산 거야. 응. 얼마나? 10년. 구세라가 도림을 보았습니다. 10년이라는 말이 쉽게 넘어가지 않았어요. 도림이 선반에서 통 하나를 꺼내 구세라,
앞에 놓았습니다. 앉아. 구세라가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았어요. 도림이 구세라의 이마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구세라가 몸을 뒤로 뺐죠. 뭐 하려고? 도림이 구세라의 이마 위쪽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손가락에 붉은 것이 묻어났어요. 구세라가 손가락으로 같은 자리를 짚어보았습니다. 굳은 피였죠. 봉합해야 해. 바늘 있어? 도림이 선반에서 낚싯줄을 꺼냈습니다. 그 옆에 바늘을 올려놓았어요. 작은 유리병도 꺼냈는데 안에 투명한 액체가 담겨 있었습니다. 구세라가 그것을 보며 물었어요. 그게 뭐야? 직접 내린 술이야. 소독용. 구세라가 잠시 그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취도 없이 낚싯줄로 꿰맨다는 뜻이었어요. 도림이 구세라의 눈을 한번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손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투명한 액체가 상처에 닿는 순간 구세라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이 조금 붉어졌어요. 하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도림의 손이 움직였어요. 빠르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고 침착했죠. 구세라는 그 손을 보았어요. 산속에서 10년을 산 사람의 손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교했습니다. 손끝이 멈추는 위치, 실을 당기는 힘, 매듭을 짓는 방식. 배운 사람의 손이었어요. 처치가 끝나자 도림이 뒤돌아 선반을 정리했습니다. 그때 구세라가 도림의 손을 보았어요. 아주 미세하게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림은 그것을 알아챘는지 손을 쥐었다 폈다 했죠. 구세라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때 서랍 쪽에서 종이가 삐져나온 것이 보였어요. 구세라가 손을 뻗었습니다. 도림이 돌아보았을 때는 이미 구세라의 손에 낡은 보고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표지가 바랬지만 글씨는 선명했어요. 구세라의 눈이 표지 위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10년 전 날짜가 찍혀 있었죠. DS 의료재단 신약 임상시험 결과 보고서. 구세라의 손이 멈췄습니다. 장을 넘겼어요. 빼곡한 글씨들 사이에서 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담당이 박도림. 구세라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림이 구세라를 보고 있었어요. 아궁이 불빛이 도림의 얼굴 한쪽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구세라가 다음 장을 넘겼어요. 글씨가 촘촘하게 이어졌습니다. 데이터 조작 항의, 보고서 반려, 면허 취소, 의료사고 누명. 구세라의 손가락이 종이 위에 멈췄어요. 도림이 구세라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보고서를 내려다보더니 구세라의 손에서 천천히 빼들었습니다. 책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구세라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박도림이야. 도림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하지 않는 것이 대답이었습니다. 구세라가 눈을 내리깔았어요. 보고서 표지의 날짜가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해, 바로 그 해, 구세라가 회장 자리에 오른 해였습니다. 동생을 살리겠다고 그 프로젝트를 밀어붙인 해였죠. 구세라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임상시험. 도림이 아궁이 쪽으로 등을 돌렸습니다. 알아. 내 동생 때문에 시작한 거야. 동생이 그 병에 걸렸을 때 도림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장작이 타닥 소리를 냈습니다. 구세라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동생을 살리려고 한 거였어. 그게. 도림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도림이 낮게 말했습니다. 당신 동생을 죽인 건 무능한 의사가 아니야. 구세라가 도림을 보았습니다. 데이터를 조작하라고 지시한 사람들, 그 보고서를 묻어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당신 동생을 죽인 거야. 그리고 나한테 누명을 씌운 거고. 구세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지시가 어디서 내려왔는지 알아? 도림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내가 몰랐어. 정말로 몰랐다. 도림이 낮게 되풀이했습니다. 비웃는 것도 아니었고 믿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 단어를 씹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밀어붙인 프로젝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이 없었던 거야.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한 거야. 구세라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에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구세라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밖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작은 방울 소리였어요. 딸랑딸랑.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도림의 눈빛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아궁이 쪽으로 가서 불을 줄였어요. 창가로가 바깥을 살폈습니다. 구세라가 낮게 물었어요. 뭐야? 도림이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나무 사이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어요. 사람이었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산불 감시원 조끼를 입고 있었죠. 도림이 구세라 쪽으로 왔습니다. 목소리를 낮추었어요. 일어설 수 있어. 응. 소리 내지 마. 도림이 마루 한쪽 귀퉁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 아래에 사람 하나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었어요. 지하 저장고였습니다. 구세라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거기 들어가라고. 당신은, 나는 괜찮아. 구세라가 도림을 보았어요. 따질 시간이 없었습니다. 바깥의 발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구세라가 저장고 안으로 몸을 낮췄습니다. 마루가 닫혔어요.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구세라는 숨을 죽였어요. 발소리가 귀틀집 주변을 돌았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낯선 목소리가 들어왔어요. 구세라는 마루 틈 사이로 빛이 새어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그때 바깥에서 폭음이 났습니다. 연기 냄새가 났어요. 벌떼가 윙윙거리는 소리가 귀틀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고함 소리가 났죠. 마루가 열렸어요. 도림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나와. 빨리. 구세라가 손을 잡았습니다. 도림이 끌어올렸어요. 두 사람이 귀틀집 뒷벽으로 뛰었습니다. 도림이 앞장서고 구세라가 목발도 없이 도림의 팔을 잡고 뛰었어요. 절벽 아래로 이어지는 좁은 길이 나왔습니다. 눈이 쌓여 있었지만 도림은 한치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구세라가 뛰면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귀틀집 창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사람 소리가 혼란스럽게 뒤섞였습니다. 도림이 구세라를 잡아당겼어요. 보지 마. 밟아. 구세라가 앞을 보았습니다. 바위 사이로 동굴 입구가 보였어요. 두 사람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림이 입구 쪽 바위 뒤에 몸을 숨겼어요. 구세라도 그 옆에 붙었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귀틀집 쪽에서 고함 소리가 이어졌어요. 구세라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다리가 욱신거렸어요. 그래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도림이 동굴 안쪽을 확인하고 돌아왔어요. 구세라가 낮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 감시원이 아니지. 도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를 찾아온 거야. 도림이 구세라를 보았습니다. 대답 대신 동굴 안쪽을 가리켰어요. 구세라가 도림을 보았습니다. 이 남자는 자신을 증오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업어서 옮기고 꿰매주고 숨겨주었습니다. 구세라가 앞으로 걸음을 옮기며 중얼거렸습니다. 왜 살려주는 거야? 도림이 뒤에서 말했어요. 나는 의사니까. 구세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가슴 어딘가에 조용히 박혔어요. 동굴 안으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바람이었죠. 두 사람의 발소리만이 돌바닥 위에 울렸습니다. 동굴 안은 바깥 세상과 완전히 다른 공기였어요. 차갑지만 바람이 없었습니다. 돌벽 사이사이에 도림이 수년에 걸쳐 모아둔 약재 다발들이 매달려 있었죠. 마른 뿌리, 건조된 잎, 이름 모를 열매들이 줄줄이 늘어서 있었어요. 도림이 동굴 안쪽 선반에서 작은 솥을 꺼냈습니다. 미리 담아둔 물에 약초 몇 가지를 넣고 돌 위에 올렸어요. 불씨를 살렸죠. 구세라는 돌바닥에 등을 기대고 앉아 동굴 입구 쪽을 바라보았어요. 바깥에서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숨을 죽였습니다. 도림이 솥을 저으며 말했어요. 저 사람들, 당신 사람이야. 구세라가 도림을 보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산불 감시원은 이 시기에 이 구역에 안 와. 여기 금표 구역이거든. 구세라가 잠시 생각했어요. 눈을 좁혔습니다. 그럼 누군가 보낸 거지. 당신을 찾는 게 아니라 당신이 살아있는지 확인하러 온 거야. 구세라의 입술이 굳었습니다. 머릿속에서 한 이름이 떠올랐어요. 구본태. 구세라가 낮게 말했습니다. 우리 숙부야. 도림이 솥에서 눈을 떼지 않으며 물었어요. 당신 회사에서 경영권 노리는 사람. 응. 헬기 사고도. 구세라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지 않는 것이 대답이었죠. 도림이 솥에서 국물을 떠서 돌 위에 놓인 나무 그릇에 담았어요. 구세라 쪽으로 밀었습니다. 마셔. 몸 안에 열만 들어야 해. 구세라가 그릇을 들었어요. 냄새를 맡았습니다. 쓴 풀냄새가 났죠. 그래도 천천히 마셨어요. 도림은 동굴 입구 쪽으로 가서 바깥을 살폈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죠. 도림이 돌아와 맞은편 벽에 기댔습니다. 구세라가 그릇을 내려놓으며 동굴 벽을 보았어요. 벽면 한쪽에 돌 조각으로 새긴 글씨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이었어요. 10개가 넘었죠. 구세라가 몸을 일으켜 벽 쪽으로 다가갔어요. 이름 하나하나를 손가락으로 짚어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손가락이 멈췄어요. 구세라 민. 구세라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동생 이름이었어요. 손가락이 그 위에 오래 머물렀죠. 벽이 차가웠습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냉기가 온몸을 타고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구세라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죠. 구세라는 그것을 참으려고 입술을 깨물었어요. 하지만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구세라는 벽을 보며 조용히 울었죠. 도림이 그 모습을 보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빛이 벽면의 이름들을 흐릿하게 비추었죠. 구세라가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돌아섰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미안해.
도림이 구세라를 보았어요. 동생 때문에 그 프로젝트를 무리하게 밀어붙였어. 당신이 반대 보고서를 올렸을 때 나는 그걸 보지도 않았어. 아래에서 알아서 처리하겠지 했지. 도림이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에 따라 누군가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걸 그땐 몰랐어. 아니, 구세라가 목소리를 낮추었죠. 알면서 외면했어. 도림이 천천히 구세라를 보았습니다. 눈빛이 복잡했어요. 분노인지 체념인지 아니면 그 둘이 섞인 것인지 가늠하기 어려웠죠. 도림이 벽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말했어요. 그 이름들 다 내 환자야. 내가 지켜주지 못한 사람들. 구세라가 다시 벽을 보았습니다. 당신 동생은 내가 끝까지 살리려 했어. 그건 알아줬으면 해. 구세라가 도림을 보았어요. 도림의 얼굴에 아주 잠깐 무언가 무너지는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금세 사라졌죠. 구세라가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동굴 입구 쪽에서 돌 굴러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도림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손이 빠르게 선반 쪽으로 갔죠. 석궁이 있었어요. 구세라가 숨을 죽였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어요. 하나가 아니었죠. 둘, 셋. 도림이 동굴 입구 옆 그늘에 몸을 붙였습니다. 석궁을 들었어요. 그런데 들어온 것은 킬러가 아니었습니다. 도림아. 낮고 구수한 목소리였어요. 도림이 석궁을 내렸습니다. 이장복이었어요. 낡은 방한복에 털모자를 눌러 쓴 60 넘은 사내가 손전등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뒤에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죠. 이장복이 도림을 보며 말했어요. 살아있었네. 이 사람이 자네를 찾던데. 뒤에 있던 남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구세라를 보자마자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회장님. 구세라가 그 얼굴을 보았습니다. 민준아. 서민준이었어요. 코트 어깨에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며칠은 굶은 것처럼 얼굴이 수척했죠. 서민준이 구세라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늦었습니다. 구세라가 서민준의 어깨를 잡아 일으켰습니다. 됐어. 다쳤어? 저는 괜찮습니다. 서민준이 구세라의 다리 쪽을 보았어요. 묶인 부위에 굳은 핏자국이 있었습니다. 다리는 이 사람이 처치했어. 서민준이 도림을 보았죠. 도림은 석궁을 선반에 돌려놓으며 서민준을 보지 않았어요. 이장복이 방한복 안에서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저 아래 잡것들, 지금 낭떠러지 쪽으로 몰았어. 시간이 있을 때 움직여야 해. 서민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구세라를 보았어요. 헬기 착륙이 가능한 지점까지 이동해야 합니다. 기상이 조금 풀렸어요. 구세라가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어요. 서민준이 부축하려 했죠. 구세라가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 구세라가 도림을 보았어요. 도림은 약재 다발 사이에서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구세라와 눈을 맞추지 않았죠. 구세라가 도림 쪽으로 다가갔어요. 같이 내려가. 도림이 손을 멈추었습니다. 나는 여기 있어. 당신 손. 도림이 구세라를 보았어요. 동굴 안으로 들어온 킬러들을 막다가 바위 파편이 박힌 오른손을 내려다보았죠. 손가락이 제대로 펴지지 않았습니다. 구세라가 도림의 오른손을 보며 말했어요. 내려가서 치료받아야 해. 괜찮아.
괜찮지 않아. 도림이 손을 걷었습니다. 나는 산에 있을 사람이야. 구세라가 도림의 눈을 똑바로 보았어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당신 손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그 손으로 사람을 살려왔잖아. 도림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구세라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나한테 진 빚이 있다고 생각하면 내 말 들어. 그게 싫으면 그냥 의사로서 자기 몸 챙겨. 이장복이 옆에서 헛기침을 했어요. 도림아, 이 양반이 보통 양반이 아닌 것 같은데 말 들어두는 게 낫지 않겠어. 도림이 이장복을 보았습니다. 이장복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도림이 천장을 한번 올려다 보았습니다. 길게 숨을 내쉬었죠.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가방을 들었어요. 서민준이 구세라를 부축했습니다. 이장복이 앞장서서 동굴 밖으로 나갔죠. 도림이 맨 뒤를 따랐어요. 동굴 밖으로 나오자 눈이 그쳐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별이 보였어요. 산이 고요했죠. 구세라가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별이 선명했어요. 이렇게 많은 별을 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죠. 서민준이 무전기를 꺼내 교신했어요. 헬기 준비해. 착륙 지점으로 이동한다. 도림이 눈 위를 걸으며 앞을 보았습니다. 오른손을 방한복 주머니에 넣었어요. 손가락이 제대로 느껴지지 않았죠. 이장복이 도림 옆에 나란히 걸으며 낮게 말했어요. 저 여자 나쁜 사람 아닌 것 같던데. 도림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자네한테 미안하다고 했어? 도림이 걸음을 멈추지 않고 말했어요. 이장복이 더 묻지 않았습니다. 능선을 하나 넘자 저 멀리 헬기 불빛이 보였어요. 바람 소리 사이로 프로펠러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세라가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어요. 도림이 몇 걸음 뒤에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눈 위에 발자국을 남기며 구세라가 다시 앞을 보고 걸었어요. 헬기 불빛이 가까워졌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죠. 설악산 밤하늘 아래 나흘 만에 처음으로 구세라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서울 하늘은 잿빛이었어요. DS그룹 본사 빌딩이 흐린 하늘 아래 차갑게 서 있었습니다. 구세라가 병원 복도를 휠체어에 앉아 이동하는 동안 서민준이 옆에서 보고서를 펼쳤어요. 구본태 전무는 어젯밤 잦은 출두 의사를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이 협상을 시도하고 있고요. 구세라가 정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협상 없어. 킬러 고용한 증거 다 있지. 네. 통화 기록과 송금 내역 확보했습니다. 언론에 먼저 풀어. 협상 여지 없애버려. 서민준이 수첩에 받아 적으며 말했어요. 회장님, 먼저 치료받으셔야 합니다. 다리가. 도림씨 먼저야. 서민준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구세라가 휠체어째 돌아보았어요. 내 말 못 들었어. 들었습니다. 그럼 움직여. 서민준이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표정은 없었지만 눈빛이 조금 달라져 있었죠. 도림이 입원한 병실은 복도 끝이었어요. 구세라가 문을 열었습니다. 도림은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보고 있었어요. 오른손에 붕대가 감겨 있었죠. 링거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낡은 방한복 대신 환자복을 입고 있었는데 그게 오히려 어색해 보였어요. 구세라가 휠체어를 침대 옆에 세웠습니다. 도림이 고개를 돌렸어요. 다리는 골절은 아니야. 인대야. 도림이 다시 천장을 보았습니다.
잘 됐네. 구세라가 도림의 오른손을 보았어요. 수술은 끝났어. 결과는 도림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구세라가 간호사를 불렀어요. 복도에서 들어온 간호사에게 물었죠. 박도림 씨 수술 결과 담당 의사한테 연락해줘요. 지금 바로. 간호사가 나갔습니다. 도림이 구세라를 보았어요. 당신이 알아서 뭐해. 알아야 도와줄 수 있으니까. 도움 필요 없어. 구세라가 도림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신경이 눌렸어. 회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대. 도림이 먼저 말했어요. 더 묻지 말라는 투였습니다. 구세라가 잠시 말이 없었어요. 창밖을 보았습니다. 서울 도심이 내려다 보였죠. 세계에서 가장 잘한다는 신경외과 의사 수소문하고 있어. 도림이 피식 웃었습니다. 웃음이라기보다 허탈한 숨이었어요. 돈으로 다 되는 줄 알아. 돈으로 되는 건 돈으로 하는 거야. 도림이 구세라를 보았습니다. 무언가 반박하려다 입을 다물었어요. 구세라가 서민준을 불렀습니다. 가방 가져와. 서민준이 서류 가방을 건넸어요. 구세라가 안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내 도림의 침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도림이 봉투를 보았어요. 뭐야? 열어봐. 도림이 왼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가 나왔어요. 첫 장을 보는 순간 도림의 손이 멈추었죠. 10년 전 임상시험 원본 데이터였습니다. 조작되기 전 자료였어요. 그 아래에 재심 청구서가 있었죠. 도림이 서류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구세라가 말했어요. 면허 돌려받을 수 있어. 법원에 이미 접수했고 이 자료면 충분해. 도림이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오른손 붕대를 내려다보았어요.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죠. 이제 메스도 못 쥐는 손인데. 구세라가 도림을 보았습니다. 명예가 무슨 소용이야. 당신이 살아온 10년이 억울하지 않아. 도림이 창밖을 보았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구세라가 도림의 굳은 오른손 옆에 자신의 손을 살며시 올려놓았어요. 잡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두었죠. 당신 손이 메스를 못 쥐어도 당신이 아는 것들은 그대로야. 그걸로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도림이 구세라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서민준이 기자회견장 앞에 섰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어요. DS그룹은 10년 전 신약 임상시험 과정에서 있었던 경영진의 과오를 공식으로 인정합니다. 당시 담당이었던 박도림 씨를 포함한 모든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전폭적인 보상을 약속드립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서민준이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말했어요. 구세라 회장님께서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메라가 일제히 돌아갔습니다. 구세라가 휠체어를 타고 단상으로 나왔어요. 다리에 부목이 되어져 있었죠. 머리카락을 단정히 넘기고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10년 전 동생을 살리겠다는 이유로 무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정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알면서도 외면했어요. 그 책임은 온전히 저에게 있습니다. 기자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구세라가 계속했어요. 구본태 전무의 범행은 수사기관에 모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저는 피해자 신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기도 해요. 그 점을 잊지 않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문 첫면에
구세라의 얼굴이 실렸습니다. 같은 시간 구본태는 검찰청 포토라인에 섰죠. 도림은 병실에서 그 장면을 텔레비전으로 보았어요. 채널을 돌렸습니다. 구세라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도림이 보았습니다. 감자였어요. 삶은 감자 2개가 작은 그릇에 담겨 있었죠. 구세라가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병원 밥이 맛없다고 했잖아. 도림이 그릇을 내려다보았어요. 언제? 산에서. 도림이 감자를 집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어요. 구세라도 하나를 들었죠. 2 사람이 말없이 감자를 먹었습니다. 창밖에 서울의 빌딩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내려앉은 병실은 나무 구멍 안과는 모든 것이 달랐죠. 그런데 이상하게 비슷한 느낌이 났습니다. 도림이 감자를 다 먹고 창밖을 보았어요. 구세라가 말했습니다. DS 의료재단, 당신한테 맡기고 싶어. 도림이 구세라를 보았어요. 정권이야. 수익 말고 사람 살리는 병원.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 도림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구세라가 도림의 오른손을 보았어요. 붕대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두는 것이 아니었죠.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감쌌어요. 도림이 굳었습니다. 구세라가 말했어요. 매일 저녁 마사지하면 회복이 빠르다고 의사가 그랬어. 도림이 구세라를 보았습니다. 당신이, 내가. 도림이 창밖을 보았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구세라가 도림의 굳은 손가락을 천천히 하나씩 풀어주기 시작했어요. 도림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부하지도 않았죠. 창밖으로 서울의 저녁이 내려앉았어요. 도림의 손이 구세라의 손 안에서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1 달이 지났어요. 서울 도심 한복판에 새로운 간판이 걸렸습니다. 희망외과 센터. 유리 외벽에 아침 햇살이 반사되었어요. 개원식 단상 앞에 취재진이 몰려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연달아 터졌죠. 사람들의 시선이 입구 쪽으로 쏠렸어요. 박도림이 걸어 나왔습니다. 정장이 아니었어요. 흰 의사 가운이었죠. 수염을 깔끔하게 정리했지만 산골의 흔적이 얼굴에 남아 있었습니다. 오른손에는 얇은 보호대가 감겨 있었어요. 구세라가 단상 옆에 서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어요. 도림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아래를 잠시 내려다보더니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의사로 섰습니다. 10년 만에요. 장내가 조용해졌어요. 그 10년 동안 저는 산속에서 짐승을 고치며 살았습니다. 사람이 무서웠거든요. 사람이 만든 것들이 무서웠고요. 도림이 오른손을 들어 보였어요. 이 손이 이제 예전 같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러더군요. 손이 아니라 존재로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도림이 구세라를 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구세라는 그 말이 자신을 향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도림이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구세라 옆을 지나쳤죠. 구세라가 낮게 말했어요. 잘했어. 도림이 걸음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쓴 거잖아, 절반은. 구세라가 앞을 보며 웃었어요. 센터 안으로 들어가자 복도가 환했습니다. 형광등이 아니었어요. 창을 크게 내어
햇살이 들어오게 한 구조였죠. 복도 한쪽 벽에는 그림들이 걸려 있었어요. 입원 중인 환자들이 그린 것들이었습니다. 도림이 복도를 걷다가 발을 멈추었어요. 그림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커다란 참나무였어요. 나무 밑동에 구멍이 뚫려 있고 그 안에 작은 불빛이 그려져 있었죠. 도림이 한참 그 그림을 보았어요. 구세라가 옆에 서며 말했습니다. 입원 중인 아이가 그렸어. 도림 씨 이야기 해줬더니 도림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림에서 눈을 떼지 않았죠. 서민준이 다가왔습니다.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센터장님, 오늘 오후 외래 환자 명단입니다. 도림이 서류를 받았어요. 왼손으로 들고 훑어보았습니다. 한 장을 넘기다 손이 멈추었어요. 서민준이 말했습니다. 사고 생존자 중 9살 남자아이입니다. 헬기 사고 현장 인근에서 발견된 아이인데요. 선천적인 심장 문제가 있어요. 지금까지 4군데 병원에서 수술을 거절당했습니다. 도림이 차트를 보았어요. 눈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서민준이 이어서 말했어요.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집도 경험을 가진 의사가 국내에 2명입니다. 한 명은 고령으로 은퇴했고 나머지 한 명이 서민준이 말을 끊었습니다. 도림이 서류에서 눈을 들었어요. 복도 끝에 아이가 있었습니다. 엄마 손을 잡고 서 있었어요. 아이가 도림을 보았죠. 눈이 컸습니다. 겁먹은 것 같으면서도 무언가를 기다리는 눈빛이었어요. 도림이 차트를 서민준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 쪽으로 걸어갔어요. 아이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이름이 뭐야?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이준. 준아, 나는 도림이야. 의사야. 아이가 도림의 오른손 보호대를 보았습니다. 손 다쳤어요. 도림이 보호대를 내려다보았어요. 응. 근데 괜찮아. 아프겠다. 도림이 아이를 보았습니다. 너도 아프지. 아이가 가슴 쪽을 손으로 짚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같이 나와보자. 어때? 아이가 잠시 도림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세라가 복도 저쪽에서 그 장면을 보았어요.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도림은 재활치료실에 혼자 있었어요. 악력기를 오른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이를 악물었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조금 쥐어지는 것 같다가 다시 풀렸죠. 도림이 악력기를 내려놓았어요.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한참 그 손을 내려다보았죠. 구세라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의자를 끌어당겨 도림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도림의 오른손을 들었죠. 천천히 손가락을 하나씩 폈어요. 안쪽부터 바깥쪽으로 꾹꾹 눌러주었습니다. 도림이 창밖을 보았어요. 오늘 취재진 많이 왔네. 응. 불편하지 않았어. 구세라가 손가락을 주무르며 말했습니다. 불편했지. 근데 어쩌겠어. 도림이 구세라를 보았어요. 왜 그 자리에 나온 거야? 개원식도 그렇고 기자회견도. 구세라가 손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어요. 책임지는 거야. 그게 다야. 구세라가 도림을 보았습니다.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그게 다는 아니야. 도림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더 묻지 않았어요. 구세라가 다시 손을 주물렀어요. 한참 후에 도림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구세라의 손을 누르듯 꾹.
구세라가 멈추었어요. 도림도 느꼈는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구세라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어요. 억지로 참지 않았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도림이 구세라를 보았어요. 왜 울어? 구세라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기뻐서. 도림이 구세라를 한참 보다가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어요. 서울의 밤이 반짝였습니다. 잠시 후 도림이 낮게 말했어요. 의료재단건. 구세라가 도림을 보았습니다. 해볼게. 구세라가 웃음을 참았어요. 참다가 결국 웃었습니다. 도림이 못 본 척 창밖을 보았어요. 하지만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가 있었죠. 구세라가 웃음을 거두고 도림의 손을 다시 들었어요. 이번에는 주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 손으로 감쌌죠. 도림이 구세라를 보았어요. 구세라가 말했습니다. 아까 준이 있잖아. 응. 그 아이 눈빛 봤어. 도림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쪼그려 앉아서 이름 물어봤을 때 그 아이 눈빛이 달라지더라. 도림이 창밖을 보았습니다. 무서워하는 눈이었는데 갑자기 믿는 눈이 됐어. 구세라가 도림의 손을 꽉 쥐었어요. 그게 당신이야. 메스 없어도. 도림이 구세라를 보았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눈빛이 달라졌죠. 재활치료실에 밤이 내려앉았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구세라의 손이 도림의 손 위에 얹혀 있었죠. 도림은 치우지 않았어요. 복도 저편에서 간호사들이 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원의 밤은 쉬지 않았죠. 그 안에서 두 사람만 잠시 멈추어 있었어요. 도림이 창밖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내일 준이 보호자 만나야 해. 구세라가 도림을 보았어요. 같이 가. 도림이 구세라를 보았습니다. 왜? 보호자가 덜 무서워하게. 도림이 잠시 구세라를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구세라가 도림의 손을 놓았습니다. 일어서려다 도림이 말했어요. 구세라. 구세라가 도림을 보았습니다. 도림이 오른손을 들었어요. 보호대 낀 손이었죠. 그 손으로 구세라의 손을 잠깐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어요. 구세라가 그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도림을 보았죠.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두 사람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구세라가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문 손잡이를 잡다가 돌아보았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와. 도림이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알아. 구세라가 문을 닫았습니다. 도림이 혼자 남았어요. 오른손을 들어 손가락을 천천히 오므렸습니다. 아까보다 조금 더 쥐어졌죠. 도림이 그 손을 내려다보았어요. 오래 보았습니다. 창밖에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옥상 테러 사건 이후 센터는 겉으로는 평온했어요. 환자들이 오고 의사들이 오가고 복도에 햇살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구세라의 집무실 문은 사흘째 닫혀 있었죠. 서민준이 문을 두드렸어요. 회장님, 오전 일정 시작할 시간입니다. 안에서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서민준이 다시 두드렸어요. 회장님, 알아. 목소리는 들렸습니다. 그러나 문이 열리지 않았죠. 서민준이 문고리에 손을 얹었다가 내렸어요. 한참을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구세라는 집무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커튼이 쳐져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손을 올린 채 꼼짝도 하지 않았죠.
옥상에서 구본태의 칼날이 목에 닿던 느낌이 가시지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그 순간이 되살아났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질 때마다 심장이 먼저 반응했죠. 몸이 굳었어요. 구세라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어쩌지 못했어요. 그날 저녁 서민준이 재활치료실로 도림을 찾아왔습니다. 도림이 악력기를 쥐었다 놓기를 반복하고 있었어요. 서민준이 의자를 당겨 앉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집무실 밖으로 나오지 않고 계십니다. 사흘째예요. 도림이 악력기를 내려놓았어요. 밥은 안으로 들여드리고 있습니다. 드시기는 하세요. 의사한테 보여야지. 거부하십니다. 선생님께 여쭤보라고 하셔서요. 서민준이 말을 끊었어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도림이 서민준을 보았어요.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구세라의 집무실 앞에 도림이 섰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야. 아무 소리가 없었어요. 문 안 열어도 돼. 들어봐.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나 10년 동안 산에서 혼자 살았어. 사람이 무서워서. 그게 어떤 건지 알아. 안에서 작은 기척이 났어요. 도림이 문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무서운 게 사라지지 않아. 근데 그 무서움보다 더 크고 싶은 게 생기면 달라지더라고. 잠시 복도에 침묵이 흘렀어요. 나한테 그게 생겼을 때가 언제인지 알아. 대답이 없었습니다. 당신이 산속에서 혼자 불 지피고 앉아 있을 때 한참 후에 문이 열렸어요. 구세라가 서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있었어요. 눈이 부어 있었죠. 그러나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도림이 구세라를 보았어요. 위아래로 훑었죠.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구세라가 먼저 말했어요. 꼴이 말이 아니지. 응. 구세라가 피식 웃었어요. 웃으려다 멈추었습니다. 도림이 말했어요. 바람 좀 쐬자. 구세라가 도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복도를 보았어요. 복도 끝에 엘리베이터가 있었고 그 앞에 직원 한 명이 서 있었죠. 구세라의 숨이 가빠졌습니다. 가슴이 조여드는 느낌이었어요. 도림이 구세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없이 구세라가 도림의 손을 내려다보았어요. 오른손이었습니다. 보호대가 감긴 손이었죠. 구세라가 그 손을 꽉 쥐었어요. 둘이 복도를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 직원이 먼저 타고 내려갔어요. 구세라가 숨을 고르며 버튼을 눌렀습니다. 옥상에 올라가자 바람이 불었어요. 서울 밤하늘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구세라가 난간 가까이 가지 않고 가운데 섰죠. 도림이 옆에 섰어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구세라가 먼저 말했어요. 무서워. 도림이 정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알아. 이러면 안 되는데. 왜? 구세라가 도림을 보았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잖아. 회장이. 도림이 구세라를 보았습니다. 지금 회장이야, 사람이야. 구세라가 입을 다물었어요. 도림이 다시 정면을 보았습니다. 나도 산에서 사람이 무서웠어. 부끄러웠어, 그게. 의사가 사람을 무서워하면 안 되잖아. 근데 부끄럽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더라고. 구세라가 도림의 옆모습을 보았어요. 어떻게 했어? 그냥 있었어. 무서운 채로. 구세라가 바람을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도림이 말했어요. 당신이 산속까지 찾아온 거, 그게 용기야. 그거면 충분해.
구세라의 눈이 붉어졌어요. 바람 탓이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람 탓이 아니었죠. 두 사람이 한참 옥상에 서 있었어요. 서울의 불빛이 아래에서 반짝였습니다. 구세라가 조금씩 숨이 고르게 돌아오는 것을 느꼈어요. 도림이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산책 같이 하자. 구세라가 도림을 보았어요. 센터 뒷길. 사람 없어. 조용해. 구세라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응. 도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서민준이 도림을 찾아 복도를 달려왔어요. 숨이 가빠 있었습니다. 선생님, 도림이 복도로 나왔어요. 구본태가 탈주했습니다. 병원 이송 중에 사라졌어요. 매수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림이 굳었어요. 서민준이 말했습니다. 보안팀 즉시 소집했습니다. 센터 경비 강화하고 있어요. 도림이 구세라의 집무실 쪽을 보았어요. 회장님한테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림이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할게. 도림이 구세라의 집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오늘은 빠르게 열렸습니다. 구세라가 서 있었어요. 어제보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머리카락도 단정히 정리되어 있었죠. 도림이 구세라를 보았어요. 구세라가 먼저 말했습니다. 구본태 탈주한 거 알아? 서민준한테 연락 왔어. 도림이 눈썹을 올렸어요. 방금 전인데. 나 바보 아니야. 구세라가 창가로 걸어갔어요. 서울 도심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올 거야. 결국 나한테. 도림이 구세라 옆에 섰어요. 와도 돼. 구세라가 도림을 보았습니다. 이번엔 내가 있으니까. 구세라가 도림을 오래 보았어요. 창밖을 보았다가 다시 도림을 보았습니다. 그 손으로 도림이 보호대 낀 오른손을 들어 보였어요. 이 손도 쓸만해. 구세라가 웃었습니다. 소리내어 웃었어요. 오랜만에 나온 웃음이었죠. 도림이 그 웃음을 보았습니다. 창밖을 보는 척했어요. 그러나 시선이 자꾸 구세라 쪽으로 갔죠. 구세라가 웃음을 거두며 도림의 오른손을 들었어요. 천천히 보호대 위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아파. 괜찮아. 아프다고. 도림이 구세라를 보았어요. 구세라가 도림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어제 옥상에서 도림이 자신의 손을 잡아주었던 것처럼 도림이 손을 빼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아침 햇살이 길게 들어왔습니다. 구세라의 어깨 위에 도림의 보호대 위에 고르게 내려앉았어요. 구세라가 도림의 손을 잡은 채 창밖을 보았습니다. 산책 아직 유효해. 도림이 구세라를 보았어요. 지금, 응, 지금. 도림이 잠시 구세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이 집무실을 나섰어요. 복도를 걸었습니다. 구세라가 도림의 손을 잡고 있었죠. 도림이 빼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 앞에 섰습니다. 구세라가 버튼을 눌렀어요. 숨을 한번 고르게 내쉬었죠. 문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이 들어섰어요. 센터 뒷길로 나오자 아침 햇살이 나뭇가지 사이로 내려왔어요. 눈이 아직 녹지 않은 곳이 있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부드러웠죠. 구세라가 걸으며 말했어요. 어제 고마웠어. 도림이 정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뭐가? 문 앞에서 한 말. 도림이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구세라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 말 해줘서 문 열었어. 도림이 구세라를 보았어요. 그 말이 뭔데? 구세라가 도림을 보았습니다. 당신이 산속에서 나한테 더 크고 싶은 게 생겼다고 했잖아. 도림이 정면을 보았어요. 귀가 조금 붉어졌습니다. 구세라가 웃었어요. 두 사람의 발자국이 눈 위에 나란히 찍혔습니다. 숲길이 고요했어요. 멀리서 새소리가 들렸죠. 1년이 흘렀어요. 강원도 산골짜기에 봄이 왔습니다. 귀틀집이 있던 자리에 새 건물이 들어섰어요. 통나무와 돌을 살려 지은 건물이었습니다. 산을 깎지 않았죠. 나무 사이사이로 햇살이 들어오게 설계했어요. 입구에 작은 나무 팻말이 걸려 있었습니다. 도림숲 치유센터. 개원식 날 아침, 이장복이 마을 주민 20명을 이끌고 왔어요.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약초 다발, 나물 바구니, 직접 담근 장아찌 단지들이었죠. 이장복이 도림을 보자마자 어깨를 두드렸어요. 이 사람아, 여기다 이런 걸 지을 줄 알았으면 내가 땅을 더 비워뒀지. 도림이 이장복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장님 덕분이에요. 이 산 지키느라 고생 많으셨잖아요. 이장복이 손을 뿌리치며 말했어요. 에이, 고생은 무슨. 나는 그냥 막걸리 마시러 온 거야. 주민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구세라는 단상 없이 마당 한가운데 섰어요. 정장이 아니었습니다. 수수한 옷차림이었죠. 머리카락을 단정히 묶었어요. 이 센터는 DS그룹의 것이 아닙니다. 이 산의 것이고 여기 오는 사람들의 것이에요. 저는 오늘부터 이사장이 아니라 이 센터의 살림꾼으로 살겠습니다. 이장복이 제일 먼저 박수를 쳤어요. 주민들이 따라 쳤습니다. 취재진의 카메라가 일제히 터졌죠. 도림은 마당 한쪽에 서서 그 장면을 보았어요. 흰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오른손 보호대가 아직 있었지만 예전보다 많이 얇아져 있었죠. 서민준이 옆에 서며 낮게 말했어요. 잘 됐습니다, 선생님. 도림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구세라를 보고 있었죠. 센터 문이 열리자 첫 번째 환자들이 들어왔어요. 휠체어를 탄 노인, 아이를 안은 젊은 엄마, 눈빛이 오래 지친 중년 남자. 도림이 그들을 한 사람씩 맞았습니다. 한 사람씩 눈을 맞추었어요. 아이 앞에서는 무릎을 굽혀 눈높이를 맞추었죠. 구세라가 복도 끝에서 그 모습을 보았어요. 발을 떼지 않고 오래 서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도림이 유리벽으로 된 방으로 들어갔어요. 카메라와 음향 장비가 갖춰진 교육실이었습니다. 서울 본원 수술실과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었죠. 화면 속에 젊은 의사들이 수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도림이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시작해요. 화면 속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도림이 화면을 보며 말했어요. 오른손 각도 조금 더 낮춰요. 그래, 거기. 천천히. 젊은 의사의 손이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멈추지 마. 도림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메스를 쥐지 않아도 수술실이었습니다. 구세라가 유리 밖에서 그 장면을 보았어요. 도림의 뒷모습이었습니다. 화면 속 수술실을 향해 침착하게 지시를 내리는 목소리가 유리 너머로 들렸죠. 수술이 끝나고 도림이 방을 나왔어요. 구세라가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도림이 구세라를 보았어요. 봤어. 응.
왜 거기 서 있었어? 구세라가 대답 대신 도림의 오른손을 들었습니다. 보호대 위에 손을 얹었어요. 오늘 손 떨렸어. 도림이 말했습니다. 처음이라서. 구세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은 덜 떨릴 거야. 도림이 구세라를 보았습니다. 반박하지 않았어요. 저녁이 되자 이장복이 마을 주민들과 마당에 상을 펼쳤어요. 직접 빚은 막걸리와 산나물이 가득했습니다. 환자들도 나왔고 의료진도 나왔죠. 마당에 불을 피웠어요. 웃음소리가 산에 울렸습니다. 이장복이 막걸리를 도림 앞에 내밀었어요. 한 잔해. 도림이 잔을 받았습니다. 이장복이 자기 잔을 들며 말했어요. 자니가 이 산에 처음 왔을 때 기억나. 눈빛이 꼭 덫에 걸린 짐승 같았어. 도림이 막걸리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장복이 도림을 보며 말했어요. 지금은 사람 같아. 도림이 잔을 내려놓았어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불빛이 도림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죠. 구세라가 옆에 앉으며 이장복을 보았어요. 이장님, 영농조합 서류 검토해 봤어요. 다음 달부터 계약 시작할 수 있어요. 이장복이 눈을 빛냈습니다. 진짜로. 센터에 들어오는 식재료 전부 이장님 조합에서 받을 거예요. 이장복이 무릎을 탁 쳤어요. 아이고, 이 양반이 진짜 백이네. 주민들이 웃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어요. 주민들이 하나둘 돌아갔죠. 불이 작아졌어요.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도림과 구세라만 남았어요. 구세라가 불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기다 인생 도서관 만들고 싶어. 도림이 구세라를 보았어요. 도서관. 책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 이야기를 모으는 곳이야. 여기 오는 환자들이 쓴 글, 산골 아이들이 그린 그림. 뭔가를 두고 가는 곳. 도림이 불을 보았습니다. 좋네. 구세라가 도림을 보았어요. 당신 이야기도 있어야 해. 도림이 구세라를 보았습니다. 10년 동안 산에서 살다가 다시 나온 의사 이야기. 그거 듣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 도림이 잠시 불을 보았어요. 생각해 볼게. 구세라가 웃었습니다. 도림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걷자. 두 사람이 마당을 나섰습니다. 숲길로 들어갔어요. 달빛이 나뭇잎 사이로 내려왔죠. 한참을 걷자 참나무가 나왔습니다. 커다란 밑동에 구멍이 뚫린 그 나무였어요. 도림이 발을 멈추었습니다. 구세라도 멈추었죠. 두 사람이 나무를 올려다보았어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구세라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여기서 시작됐네. 도림이 나무 구멍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오른손이었어요. 보호대 낀 손으로 나무 껍데기를 천천히 짚었죠. 구세라가 그 손 옆에 자신의 손을 얹었어요. 둘이 나란히 나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숲이 조용히 흔들렸죠. 도림이 말했어요. 여기 추모공원 만들자. 구세라가 도림을 보았습니다. 동생이랑 그때 사람들. 작은 돌이라도 하나씩 놓아주고 싶어. 구세라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이 만들자. 도림이 나무에서 손을 떼지 않고 구세라를 보았어요. 구세라도 도림을 보았죠. 도림이 굳어있던 오른손을 천천히 구세라의 어깨 위에 얹었습니다. 가볍게, 그러나 분명하게. 구세라가 그 손을 느꼈어요. 손을 치우지 않았습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나무 위에 겹쳤어요. 숲이 그 둘을 조용히 감쌌습니다. 바람이 한 번 더 불었어요. 참나무가 낮게 흔들렸죠. 다시 겨울이 왔어요. 센터 앞마당에는 완치된 환자들이 보내온 감사 카드가 수백 장 걸려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카드들이 살랑거렸죠. 크리스마스 트리에 매달린 카드들이 숲 입구를 환하게 밝혔어요. 구세라는 아침 일찍 식당에서 환자들 식단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조리사 옆에 서서 국간을 보았어요. 짜다고 했죠. 조리사가 물을 더 부었습니다. 구세라가 다시 맛을 보았어요. 이제 됐어요. 조리사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이었어요. 구세라는 그것을 알았지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서민준이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태블릿을 들고 있었죠. 이사장님, 오늘 DS그룹 4분기 실적 보고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구세라가 국자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민준아, 그건 네가 알아서 해. 서민준이 잠시 구세라를 보았습니다. 이사장님이 보셔야. 회장은 너야. 내일은 여기야. 서민준이 태블릿을 내리며 말했어요. 회장님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구세라가 서민준을 보았어요. 나 여기 있잖아. 서민준이 픽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돌아서서 나갔어요. 구세라가 창밖을 보았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드문드문 조금씩. 점심 무렵이 되자 눈이 거세졌습니다. 센터 상황실로 연락이 들어왔어요. 인근 마을 도로가 막히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도림이 상황실로 들어왔습니다. 직원이 지도를 펼쳐 보이며 말했어요. 세계 마을이 고립될 것 같습니다. 폭설 예보가 오후 내내 이어진다고 해요. 도림이 지도를 보았습니다. 인원 확인해요. 의료진 몇 명 있어. 당직 포함 6명입니다. 도림이 구세라를 보았어요. 구세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센터 대피소로 전화네요. 지금 당장. 직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구세라가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마당에 눈이 쌓이고 있었어요. 구세라가 코트를 여미며 마을 쪽을 바라보았죠. 1시간도 되지 않아 마을 주민들이 하나둘 센터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노인들이 먼저였습니다. 이장복이 이웃들을 이끌고 왔죠. 아이고, 눈이 이렇게 와도 되는 거야. 이장복이 눈을 털며 들어왔어요. 구세라가 이장복을 맞았습니다. 이장님, 어르신들 안쪽 방으로 모셔요. 따뜻해요. 이장복이 구세라를 보며 말했어요. 자네, 낯선 사람 이렇게 많아도 괜찮아. 구세라가 이장복을 보았습니다. 네, 이제 괜찮아요. 이장복이 구세라의 어깨를 툭 쳤어요. 잘 됐네. 잘 됐어. 주민들이 속속 들어오는 가운데 상황실 직원이 뛰어왔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도림이 돌아보았어요. 월송리 쪽에 산모가 있는데 도로가 완전히 막혔습니다. 진통이 시작됐다고요. 구급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도림이 직원을 보았습니다. 설상차 있어. 서민준 회장님이 보내주신 특수 설상차가 있습니다. 도림이 가운을 벗었어요. 방한복을 집었습니다. 구세라가 도림 옆에 서며 말했어요. 나도 가. 도림이 구세라를 보았습니다. 위험해. 알아. 도림이 구세라를 한 번 더 보았어요. 말리지 않았습니다. 설상차가 센터를 출발했어요. 눈보라가 앞을 가렸습니다.
도림이 조수석에 앉았고 구세라가 뒤에 탔어요. 운전은 직원이 했죠. 도림이 앞을 보며 말했습니다. 구세라. 구세라가 도림을 보았어요. 내가 지시하는 대로 해. 망설이지 말고. 구세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서우면 말해. 구세라가 도림을 보았어요. 안 무서워. 도림이 정면을 보았습니다.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어요. 월송리에 도착하자 작은 집 앞에 마을 사람 서너이 나와 있었어요.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도림이 설상차에서 내렸어요. 구세라도 내렸죠. 집 안으로 들어가자 방 안에 젊은 여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어요. 옆에 남편이 손을 잡고 있었죠. 눈이 벌게 있었습니다. 도림이 산모 옆에 앉았어요.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빠르게 그러나 차분하게. 도림이 일어서며 구세라를 보았어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구세라가 그 눈빛을 읽었어요. 위급하다는 뜻이었죠. 도림이 낮게 말했습니다. 구세라, 이리 와. 구세라가 도림 옆에 섰어요. 도림이 구세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리를 잡아주었어요. 내 목소리만 들어.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구세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림이 산모를 보았어요. 힘들죠? 조금만 더 버텨요. 우리가 있어요. 산모가 도림을 보았습니다. 떨리는 눈빛이었어요. 그러나 도림의 목소리가 닿자 조금 안정되었죠. 도림이 태블릿을 들었어요. 서울 본원 의료진과 화상 연결했습니다. 화면 속에 의사가 나타났어요. 도림이 말했습니다. 같이 해요. 내가 여기서 지시할게요. 화면 속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림이 구세라를 보았습니다. 산모 손 잡아줘. 놓지 마. 구세라가 산모의 손을 잡았어요. 산모가 구세라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도림이 지시했어요. 한마디씩 천천히 흔들리지 않고. 구세라가 도림의 목소리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산모의 호흡을 도왔어요. 도림이 지시할 때마다 구세라의 손이 움직였죠. 방 안이 긴장으로 가득 찼어요. 남편이 벽에 등을 붙인 채 두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바깥에서 눈보라 소리가 울었죠. 도림이 구세라를 보았어요. 잘하고 있어. 계속해. 구세라가 도림을 보지 않았습니다. 산모를 보고 있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죠.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습니다. 그때 소리가 들렸어요. 힘차고 날카로운 소리였습니다. 아기 울음소리였어요. 방 안의 긴장이 한꺼번에 풀렸습니다. 남편이 벽에서 무너지듯 주저앉았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구세라가 아기를 받아 안았습니다. 작고 붉은 얼굴이었어요. 눈을 꼭 감고 울고 있었죠. 구세라의 손이 떨렸습니다. 도림이 구세라를 보았어요. 구세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닦지 않았어요. 아기를 안은 채 도림을 보았죠. 구세라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렸어. 도림이 구세라를 보았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죠. 도림이 고개를 돌렸어요. 천장을 보았습니다. 눈을 감았죠. 뺨 위로 무언가 흘렀어요. 도림이 손등으로 닦았습니다. 구세라가 그것을 보았어요. 아무 말하지 않았죠. 아기가 울음을 그쳤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눈보라 소리만 들렸죠. 구세라가 아기를 산모 품에 올려주었어요.
산모가 아기를 받아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이 도림 앞에 고개를 숙였어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림이 남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잘하셨어요. 집 밖으로 나오자 눈이 그쳐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별이 보였어요. 구세라가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켰어요. 도림이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하늘을 보았어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구세라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의사가 뭔지 이제 알 것 같아. 도림이 구세라를 보았습니다. 뭔데? 구세라가 하늘을 보며 말했어요. 그냥 옆에 있는 거. 도림이 정면을 보았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구세라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알았죠. 설상차로 돌아가는 길에 도림이 멈추었어요. 눈 위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손으로 눈을 파기 시작했죠. 구세라가 보았어요. 뭐해? 도림이 작은 나무 묘목을 꺼냈습니다. 방한복 안에 품고 온 것이었어요. 구세라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걸 품고 왔어. 응. 도림이 눈 속에 구멍을 파고 묘목을 심었어요. 두 손으로 눈을 꾹꾹 눌러 다졌습니다. 구세라가 옆에 쪼그려 앉았어요. 뭔 나무야? 참나무. 구세라가 묘목을 보았습니다. 작고 여린 가지였어요. 도림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오늘 태어난 아이 나이만큼 크겠지. 구세라가 묘목을 보다가 도림을 보았어요. 도림이 구세라를 보았습니다. 방한복 주머니에서 작은 것을 꺼냈어요. 구세라 앞에 내밀었습니다. 작은 반지였어요. 나무 뿌리를 다듬어 만든 것이었죠. 반질반질하게 손질되어 있었습니다. 구세라가 반지를 보았어요.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도림을 보았죠. 도림이 말했어요. 당신이 나한테는 가장 좋은 치료제야. 구세라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도림이 구세라의 손을 들어 반지를 끼워 주었어요. 오른손 보호대 낀 손이었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구세라가 반지를 한참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도림을 보았어요. 나무로 만든 거야. 응. 왜? 도림이 눈 위에 심은 묘목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시작된 곳이 나무잖아. 구세라가 웃었어요.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눈물이 같이 났죠. 도림이 구세라를 보았어요. 웃는 구세라를 오래 보았습니다. 눈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나란히 찍혀 있었어요. 묘목 하나가 그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별빛이 내려앉은 설원 위에서 두 사람의 발자국은 센터로 향하며 하나로 겹쳐졌어요. 눈 속에서 시작된 두 사람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아무것도 없는 나무 구멍 안에서 돈도 권력도 통하지 않는 자연 앞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가장 낮은 곳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낮은 곳에서 진짜 사람을 만났죠. 박도림은 잃어버린 메스 대신 목소리로 생명을 살렸고, 구세라는 차가운 승부사에서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순간이 찾아오죠. 그 순간 곁에 있어주는 사람 하나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그것을 조용히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괜찮아요. 누군가의 곁에 있어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한 사람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